이 무의와 관련되어서 과연 노자가 말하는 무의가 뭐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현실에 적용시키면 뭐고 이거를 한비자가 왜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서는 노자하고 한비자는 법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난 시간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룰을 딱 제시해서 그 룰을 그래서 왕의 입장에 신상 믿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 내가 착한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나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벌이 있다. 이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게 법과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집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할 때는 법과가 아주 유용합니다. 아이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할 때 기준이 엄마가 기준이 딱 세워서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기준 제시가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한비자는 이렇게 법가예요. 딱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적용시키는 게 한비자인데 노자는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노자는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잖아요.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노자는 법이라든지 인위를 싫어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비자가 의외로 노자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노자 편을 써요. 노자에 대해서 논하는 편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마천도 이 한비자를 노자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노자 뒤에 한비자를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핵심적인 거 그것만 한두 가지 짚고 갈게요. 이게 도덕경 37장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려운 글자 없죠? 어려운 글자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도상, 무의, 이, 무, 불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도라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도라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역설적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요. 그대로 보세요. 예, 굉장히 유명한 말. 요거를 이제 이 무의잖아요. 누가 뭐래도 노자는 무의잖아요. 근데 요 구절을 한비자 17편에서 노자를 해석한다 라고 해서 한비자가 자기 나름대로 노자를 해석을 해요. 노자를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되게 어려운 말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 말 뜻만 한번 따져봅니다. 행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안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자는 상당히 내공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다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청나라 강희제 때 교태전에 있어요. 교태전에 여기에 강희제가 이제 강희제 하면은 지금도 중국에서 강희제 청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인데 지금도 뭐 중국에서는 이 강희제 그러면 굉장히 지혜로운 황제로 얘기하죠. 그래서 강희제 교태전에 뭐라고 써요? 강희제가 직접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무위가 써 있습니다. 무위가 써 있어요. 그럼 황제가 이제 자기 교태전이니까 여기는 자기 숙소죠. 자기 숙소인데 숙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기다가 황제의 그 인 있죠. 인을 여기다가 뭐 20몇 개 여기다가 해놔요. 20몇 대까지 진행되라. 그런 의미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중요한 장소인데 여기다가 딱 무위라는. 그러면 강희제가 무위라는 글자를 딱 써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 사람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처음에 딱 들어와서 무위를 했을 때 한비자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가지고 통치의 원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통치의 원리. 그럼 일단 무위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이에요? 무위.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한 사람에게 내가 무위, 무불위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치자 한 사람은 리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분류죠. 되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왕은, 황제나 리더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데 누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백성들이나 나라 시스템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래서 노자적인 그런 통치나 노자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아이의 그 회사 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대요. 야, 너 가장 좋은 그 상사가 뭔지 아니? 어떤 상사인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유능한데 게으른 리더다. 잘 들어보세요. 유능한데 게으른 리더예요. 그럼 리더가 유능해요.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게을러요. 이 게으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요? 직원들을 위해. 직원들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리더가 유능해요. 리더가 유능한데 부지런해요. 정말 죽을 맛인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의라는 거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이냐면 이게 리더십의 차원에 적용되는 거예요. 노자도 처음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차원에 생각을 해보면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위해야 되는 거고 지도자가 오히려 무위할 때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거 무불리인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짝짝짝짝 해가지고 그 틀에 딱 갖다 그래야 뭔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고수 엄마는 어때요? 아무것도 게을러야 돼. 그렇죠? 약간 게을러야죠. 약간 게으른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유롭게 막 돌아가요.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둘 다 상당히 성숙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적용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아직 틀이 안 잡혔어요. 뭐를 적용해야 되나요? 아이들이 틀이 안 잡혔어요. 얘네들이 아직 생활규칙이라든지 얘네들이 잘안 그렇죠. 이제 또 머리가 돌아가셔요. 법과를 적용시켜야죠. 법과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예. 예. 신상 필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꼭 알아줘, 인정해줘. 물론 이제 여기도 다른 이론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한비자 쪽의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이 있어. 그런데 이 기준은 우리 부모님은 철저하셔.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아이들의 삶이 정돈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잡히면은요. 그 다음에 엄마의 무의는 어떤 무의가, 그때, 보세요. 똑같은 무의라도요. 한비자적인 무의는 룰을 제시하는 거죠. 룰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항상 누구를 의식하냐면 엄마 아버지를 의식을 하겠죠. 내가 이거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상을 주거나 벌을 줄 거야 라고 늘 엄마 아버지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의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과적인 사유 방식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룰이 내재화됐다고 그러는데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쓰면 룰이 내재화돼요. 그래서 법이 강한 나라에 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벌 받아. 그리고 실제로 진나라에서는 서로 감시 체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래서 이 감시체가 너무 이게 확고하게 진시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에 이걸 적용시켰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요 진나라 선 다음에 도둑놈들이 없어졌어요. 도둑들이 없어지고요. 물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상필벌에 대한 그 의식이요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도둑들이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임금은 지도자는 무의를 하고 있어요. 무의를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건 뭐 때문에 돌아가요? 법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그 법이 객관적으로 작동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요거를 착안한 거예요.
한비자는. 그런데 원래 노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노자도 리더십을 생각을 했어요. 리더십을 생각했어. 그러면 한비자보다 조금 한비자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법가밖에 먹힐 수가 없었다는 건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나라들도 온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법가 이상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가 조금 성숙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여러분 자녀들도 좀 성숙해 가고 남편하고도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가정이 소통이 됩니다. 그럴 때 무의는 어떤 걸까요? 그럴 때 무의는 부모님이 야 너 이거 해라 말아라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법관은 리더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룰이 있기 때문에,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성숙해지면, 이제 가정 구성원이 성숙해지면, 자, 요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뭘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아침이면 애들이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씻고 딱 가서 가방 딱 챙겨가지고 어머니 밥 주세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어우 여러분이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나 오늘 요거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용돈을 줘도 안심이 되는 아이. 용돈을 주면 이놈이 또 요걸 삥땅을 얼마 칠까? 그래 너 나중에 삥땅 치면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이거는 뭐예요? 신상필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는 용돈을 줘도 얘는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가 부모가 용돈을 줘도 기쁘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자적인 그런 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서들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적인 그런 그림이 이루어지고 노자적인 판타지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여러분 아직까지도 판타지처럼 느껴지죠? 노자적인 판타지는 바로 이런 거죠. 부모가 서 있는데 부모가 인상 쓰지 않아도 그 가정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가 집에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좋겠죠.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아이들이 제 역할을 착착착착 잘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가가 있어요. 노자가 있는데 노자의 핵심 사상, 핵심 개념하면 누가 뭐래도 무유죠. 무유.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오묘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묘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유가가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요걸 해석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유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는 법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가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제왕이 통치하는, 법으로서 예. 왕이 통치하는. 예. 그래서 제왕의 얼굴은 무표정한 거예요. 이때. 왜냐면 왕이 뭘 좋아하거나 한비자가 첫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왕이 뭔가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무의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왕의 속을 몰라야죠. 속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릴 수 있어요. 다른. 예. 가령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초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에서 왕 하나가 허리가 날씬한, 허리가 얇은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궁궐에서도요. 그 궁궐에 있는 그 누구예요? 궁녀들이요. 숱하게 굶어 죽고요.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그 왕이 뭔가 표시가 되는 순간 법에 의한 통치가 되는 게 아니죠. 왕이 뭔가 자기 기호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왕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왕의 환심을 살려고 기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한비자적인 왕은 근엄해야 되고 아무런 표정도 보고 속도 몰라야 돼요. 이 사람의 기호조차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법에 의한 통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가적인 통치를 한번 보세요.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유가적인, 아주 정통 유가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무의를 해석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왕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노자 왕필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죽었는데요. 15살 때 도덕병을 주석을 달았대요. 15살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천재죠. 왕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장 육아적인 입장에서 이상화되었을 때 도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 타고난 재주와 능력에 따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으면 왕필이 해석하는 노자는 뭐냐면 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무의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는 각 사람이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타고난 능력에 따라서 세상이 잘 돌아가는 굉장히 현대적이에요.